네, 안녕하세요. 최우진수가 변론 요지서 제출 부분을 설명드린 법무법인 다산의 조주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최우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구가 기회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타여야 한다는 게 법률 규정에 있으면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 진행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진술과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후 진술은 그 기회를 재판장이 부여하지 않으면 상소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286조 1항이나 296조의 1항 공문에 있는 모두 진술이나 증거조사 후 신문, 피고인 신문과 같은 절차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피고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입니다. 물론 최후 진술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피고인들도 있지만 그것도 최후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피고인 최후 진술의 의미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한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보통 재판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재판 진행 중에 증인이 피고인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피고인분들이 막 재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막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재판장님들이 보통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최후 진술이고, 이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재판장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서적인 감성적 호소 부분을 최후 진술에서 말로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와 대비돼서 법리적으로 논리적 주장은 변론유지서라는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이 변론유지서 제출 부분을 보시면 기본 목차가 공소사실 요지부터 결론까지 한 6개 정도 있고, 여기에는 사건마다 빠져야 될 거나 추가돼야 될 목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목차를 중심으로 많이 작성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변론주의서의 첫 번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공소사실 기재를 원용한다고 이렇게 쓰고요.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이 부분에 특정해서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 의견에 관한 의견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이 있었던 경우 일괄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다른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증거 능력 유무 자체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에서 많은 쟁점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사실관계 측면에서 정리해서 이 단락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 능력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의 경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관점에서 구성돼서 공소사실로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걸 변론하는 거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시간 순서별, 쟁점별로 진행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게 사건의 경위 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죄로 다투는 부분이 이후 목차에서는 공소사실 중 무죄로 다투는 게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관계입니다. 이 정상이란 말 자체는 일상언어에서 잘 쓰지 않는데, 구체적 범죄에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장량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규정에 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전부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굳이 정상관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뭐 이렇게 잘 봐주세요 하는 내용을 쓸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보통은 설령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전제로 정상관계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조지서 작성 사례를 저희가 이 쫄지마 형사 절차 재판편에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인데요. 이건 실제 있는 사건은 아니었는데 실제 사건 중에 아주 일부분을 단순화해서 구성을 해봤고 피고인 당사자분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변론조지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구나 하는 좀 감을 얻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최후 진술과 피고 변론조지서 제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